귀신 나올 것 같고 아찔하니까 와, 이 화장실이 영화 추격자 보셨죠? 안 된다. 저한테 10,000원만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제 기름값, 제 인건비 안 받을게요. 10,000원만 주시면 달려가는 10,000원 행복. 안녕하세요, 숙박장입니다. 오늘은 온천동에 있는 준주거지역에 왔고요. 여기 다가구 주택을 호스텔 용도로 변경하고 싶어서 대표님 의뢰하셔서 저하고 같이 보러 왔고요. 10,000원 행복 첫 컨텐츠입니다. 저한테 10,000원만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제 기름값, 제 인건비 안 받을게요. 10,000원만 주시면 달려가는 10,000원 행복. 다가구가 어떻게 해야지 용도 변경이 되는지, 또는 여기서 숙박업을 운영했을 때 어떤 부분에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일 1층에 지금 2세대를 하셨거든요. 일단 첫 번째 방이고요. 와, 이게 89년도 지어져서 그런지 사실 좀 오래되긴 했어요. 여기가 이제 벽돌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을 파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에어비앤비를 한다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크게 창을 거의 발밑에까지 팔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은 약간 좀 으스스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요런 벽이 있으면 우리가 뷰가 없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저기를 면을 깔끔하게 만들고 나무를 심어주면 좋아요. 여기 또한 밑에까지 좀 까서 통창으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나무 느낌의, 그러면 하나의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포인트를 주면 좋다. 지금 여기 보면 약간 다락방이 있는데 귀신 나올 것 같고 아찔하니까 요거 이제 나중에 석고보드 쳐갖고 그냥 이게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숙박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와, 이 화장실이 영화 추격자 보셨죠? 약간 그런 화장실 느낌인데, 이게 아마 좀 방치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대표님이 방치된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3년 이상은 됐습니다. 3 years 방치, 3년이 방치가 돼 있어갖고 상태가 안 좋은데 어차피 관계없어요. 다 리모델링 할 거고. 제가 만약에 여기를 한다면은 여기 타일을 덧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철거하고 이러면 또 돈 들어가거든요. 덧방에도 그 두께가 뭐 그렇게 답답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을 좀 예쁜 걸 만들어주면서 뒤에 숲뷰를 좀 활용하자. 생각보다 이 가로면이 넓어서 뭐 조적 파티션에서 예쁘게 샤워실을 만든다는 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높이가 되게 넓네요. 위에 아까 그 다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여기를 철거를 하고 높이를 올린 게 맞아요. 너무 낮아요. 안 된다. 다락 위까지 파버리고 뭐 돈천장으로 마무리하거나 뭐 페인트로 마무리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이 좀 작으니까 사실 거실에서 뭔가를 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나냐면, 여기를 거실과 밤 경용으로 쓰는 거예요. 침대를 한쪽에 놔두고, 그리고 소파를 이쪽에 놔두고, 그리고 여기를 통창으로 만들면서 앞에 숲을 뷰로 보고, 여기 침대 1개, 옆방에 침대 2개, 그렇게 해서 최대 6명 정도 받으면 크게 무리 없지 않나. 지금 요거는 뭘로 마감돼 있어요? 서로 나눈 거는 이거 벽돌이지 않겠습니까? 벽돌. 사실 이게 너무 방이 작거든요. 사실 제 생각에는 1층 1개, 2층 1개 이렇게 2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요거는 철거해버리고 한번 2층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2층에 올라왔는데 일단 2층은 방이 총 3개에다가 거실이 제법 커요. 그리고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화장실이 되게 커요. 화장실 커도 좋거든요. 지금 보니까 2층이 거의 전용 면적이 한 22평 정도 돼 보이고, 거실도 높고 특별히 여기는 구조 바꿀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의 포인트는 에어비앤비 첫 사진을 저기 앞에를 포인트를 주는 거죠. 아예 옆집에서도 보이는 것도 그렇고 벽돌로 해서 거의 뭐 머리 높이까지 올려서 거기도 예쁘게 해서 제 생각에 식물 심는 게 제일 남을 것 같아요. 자, 2층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 여기 거실을 벽돌로 올려서 예쁘게 페인트로 마감해서 나무를 심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사진을 여기 넣자. 두 번째는 요런 이제 나무들 느낌을 싹 다 석고보드로 가려서 우리가 페인트를 한번 칠해주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저기 방에 있는 뷰 안 나오는 요런 앞에 있는 뷰, 사실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 뷰들은 좀 아예 석고보드로 가리자. 자, 2층 한번 가보시죠. 아까 대표님이 질문 주신 게 2층에 계단을 살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화장실도 지금 계단 때문에 이렇게 잡아먹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계단이에요. 계단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무 공간 활용도가 안 좋으니까 요거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한번 2층 한번 올라가 보시죠.
와, 시원하다. 아, 저는 원래 옥상에 대해서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예를 들어 옥상에서 이렇게 놀았어요. 옆집에도 옥상 누구 올라오시고 저집에도 옥상 올라오시고 앞에도 보시면은 저런 뭐 빌라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하고 서로 프라이버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진짜 제대로 활용할 것 같으면 자쿠지도 갖다 놓고 등등 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올까? 저는 크게 없다고 봐요. 옥상 사용하는 거를 이러한 이유로 조금 비추합니다. 올라와봤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올라오시니까 사다리에 놓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화장실을 넓히고 계단을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온천 이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우리 황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거는 일반 주거 지역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가 다행히 준주거 지역이에요. 네. 준주거 지역의 첫 번째 6m 도로가 있냐 없냐. 근데 보니까 이 6m 충분한 것 같아요. 예, 여기는 8m 도로입니다. 아, 8m 도로입니까? 6m 도로에 집이 또 4m 이상 연접하냐? 4m가 아니고 거의 한 10m 연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런 이제 도로를 보는 이유는 소방차가 들어와서 불을 끌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옆에 그리고 저쪽 뒷면 여기는 우리가 소방차가 불을 끄기가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화 판넬을 써야 됩니다. 내화 판넬로 마감을 해서 불이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되거든요. 준주거 지역에 이 정도 컨디션이다. 저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의 현황을 보면은 89년도에 지어졌고요. 벽돌조 구조예요. 지금 대지 면적은 38평, 그리고 연 면적은 45평이거든요. 그럼 1, 2층이 약 22평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대표님이 요거를 2층에서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하셨고, 그리고 잘 되면은 3층으로 증축하고 싶다 하셨거든요.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증축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저희 건축사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벽돌조 구조는 아무리 보강해도 그냥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하더라고요. 이 전문은 아니지만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한테도 저도 조금 더 세심하게 여쭤볼 겁니다. 또 이제 대표님 고충이 어떻게 되십니까? 호스텔을 해야 될 경우에 좋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건축사하고 통화해 보시죠. 여보세요? 아,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질문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화교류시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최소 평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최소 평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는데 예. 상식적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너무 작거나 그렇게 되면은 인허가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두 번째로, 호스텔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주차 대수가 필요합니까? 다가구 같으면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으면 예.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134제곱미터가 한 대고 근린생활시설도 134제곱미터가 한 대이기 때문에 뭐 한 개쯤 정도 하면 예. 한 대 이상을 하는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가 어차피 1, 2층이 150 정도 되는데 한 층만 하면 7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자, 주차 대수 필요 없고, 네. 마지막으로 공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이제 우리가 8m 도로가 있거든요. 네네. 이 8m 도로에서 집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3m 이상 일격이 돼야 되는데 전체 건물에서 숙박시설의 용도가 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다. 아, 그럼 이건 우리하고 해당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정리해 볼게요. 주차 대수는 전혀 문제 없다.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주차 대수는 우리가 호스텔을 변경하는 면적의 134제곱미터 이상일 때 한 대 필요하고요. 문화교류 시설에 특별한 기준은 없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문화교류를 해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정도만 되면 된다. 공지 면적, 우리가 앞에 도로와 우리가 떨어져 있는 유격이 얼마나 돼야 되냐. 호스텔 변경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3m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는 관계 없다. 자, 궁금증 다 풀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가 볼 때 되게 유리하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대표님이 먼 길 오셨는데 또 뭐 소감이나 또 우리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뭐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또 솔직하게 바로 이제 건축사분이나 확인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고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 통해 가지고 이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수도권에서 한 500km를 제가 이제 자차로 몰고 온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원의 행복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인천에서 오신 대표님 숙박장인 화이팅! 화이팅! 안녕!